될 단원에서 이산확률 분포 계산은 지저분해요. 확실히 여러분이 이제껏 봐왔던 것 중에서 좀 독립시행 풀어보니까 계산 지저분하죠.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계산은 지저분하고 한데 개념 알면 틀려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의고사 한 2, 3등급만 나와도 통계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능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 잡으면 이건 안 틀리는 내용입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계산 실수는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확률은 배웠죠. 변수는 x라는 사실밖에는 모를 텐데 무슨 소릴까? 여기 있는 요 밑에 설명이라 되어 있는 동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사과가 두 개가 있고 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꺼낸다라고 해볼게요. 두 개를 꺼내게 되면 사과를 꺼낼 수도 있고 사과 배를 꺼낼 수도 있고 여기 이 사과는 구별이 좀 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배랑 배를 꺼낼 수도 있죠. 얘는 상황이잖아. 얘를 갖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사과 곱하기 사과는 사과의 제곱 이거는 좀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럼 뭔가를 숫자화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는 상황인 거고요. 상황인 거고 얘를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서 수치화 좀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수치화 시킬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사과의 개수를 x라고 지정을 만약에 하면 사과의 개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런 상황은 2라고 표현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은 1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은 0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제는 숫자 되었으니까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부분을 숫자로 대응을 시킨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과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냐 그러면 상황을 수치화 시킬 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사과의 개수를 라지 x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사과 개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사과 두 개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사과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으니까 얘는 6분의 1이라고 확률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숫자로 바꾸었기 때문에 원래는 얘는 숫자로 안 바뀌어도 확률 계산 자체는 가능한데요. 표현이 여기에 대한 거를 계산을 좀 하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수치로 바꾸었습니다. 확률은 원래 계산이 할 수 있었던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뭐라 하겠다?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과 배를 동전의 앞뒤로 표현해서 똑같이 표현한 거고요. 이해되겠죠? 용어의 표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확률 변수다. 왜? 상황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상황을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온 매개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단원명이 이산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산,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산.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 그 뒤에 단원명이기도 해요. 뒤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 볼게요. 이산. 이산 확률 분포에 쓸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 쓸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얘는 어디서 비슷한 걸 보았냐 그러면요. 기하학적 확률에서 시계 바늘 돌리는 거 기억납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시계 바늘에서 바늘이 있는데 얘를 팽그르르 돌려서 정확하게 12의 눈금이 올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왜? 길이 분의 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점으로 표현이 도저히 안 돼서 영역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12에서 1 사이에 이 바늘이 올 확률은 전체 한 바퀴 중에서 360도 중에서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늘이 걸릴 확률은 12분의 1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얘는 좀 애매하죠. 그때 쓸 게 연소 확률, 변수적인 개념인 거고, 그 확률을 가지고 기하학적 확률을 가지고 뭔가 분포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중에 배울 단원인 거고, 지금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값으로 떨어져 있는 유한계이거나 무수히 많더라도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때, 이런 개념.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개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딱딱딱 구할 수 있는 형태. 무리수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도형이 있는데 정육면체에서 각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 변이 1이라고 할 때요. 이 점, 이 점 선택을 하면 루트 2도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1이랑 루트 2가 연속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루트 2는 단독이고 유한계죠. 또 변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루트 3도 되겠죠. 여기서 두 점을 선택하면 1이랑 루트 2랑 루트 3이랑 3개밖에 없죠. 유한계. 값이 무리수면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값은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는데 셀 수 있는 유한계 또는 무한히 많더라 해도 하나하나의 값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건 개수일 겁니다. 연소 확률 분포는 면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이산 계산한 다음에 연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볼 거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수 주사위 굴렸을 때 1이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횟수. 사과를 골랐는데 몇 개를 고르나요? 몇 개? 이런 개념. 그래서 이산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요렇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무한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한계인 경우만 다루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요.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에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확률 변수이고, 우리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방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정해져 있죠. 하나도 안 나오고. 한 개 동전을 세 번 던지게 되면 어떻게? 0, 1, 2, 3. 이건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확률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또 가공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포는 어떤 의미입니까? 분포는 흩어져 있는 뭐 정도 이런 거겠죠. 그건 산포도 개념이지만 얘들이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게 분포겠죠. 성적 분포. 성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여있다, 흩어져 있다, 평균이 얼마다, 이런 것들. 그거 공부하겠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가지는 값들의 확률이 각각 존재할 테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테고, 이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성적이라고 치면 성적이 성적은 확률이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성적은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나요? 성적을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대부분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중간에 평균 60이면 평균 주변에 좀 많이 몰려 있고 100점은 좀 떨어져 있고 여기 빵점도 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대응 관계. 60점에 한 5명 있고요, 70점에 3명 있고요, 80점에 2명 있고 100점에 1명 있고요. 이런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분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평균 주변으로 중3 때의 내용입니다. 평균 주변으로 모여 있는 것을 고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까먹었나 보네.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은 분산이 어떨까? 중3 때 분산이 크다, 작다? 작다. 분산은 흩어져 있다가 분산이죠. 학생들한테 마이크로 너희들 이제 분산 그러면 흩어지란 소리죠. 분산이 크면 많이 흩어졌죠. 많이 흩어지면 평균 주변에서 많이 흩어진 거고, 흩어짐이 작다. 분산이 작으면 모여 있다라는 얘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식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뭐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부 그래프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 자체가 의미 가지는 건 중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배웠죠. 그래서 확률에 좀 치중을 많이 할 겁니다. 확률 질량함수. 용어가 좀 어렵지만 용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좀 의미는 다르고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각각에 대해서의 순서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n 번째 경우가 딱딱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산 분포라고 부르는 것이고, 각각에 대한 그 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셀 수 있는 유한계의 값을 가지겠죠. 무한계일 수도 있지만 무한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했으니까 유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과의 개수로 보면 사과가 2개, 1개, 0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단독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6시, 2분의 2시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어 자체는 크게 확률 무슨 함수였더라? 까먹으면 그냥 까먹은 채로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뭐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 그러면 그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에 대한 일반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열에서 일반형 구했던 것처럼 자 사과 두 개를 사과랑 배가 두 개씩 있는 데서 그 확률 계산하는 게 사과가 두 개면 어떻게 하더라? 60분의 2시 했죠. 한 개면 이상한 기호가 나왔네요. 사과는 2C, 여기 X가 사과가 X인데요. 두 개인 경우에 얘는 배는 2C에 0이 되고 한 개인 경우에는 6C2에 2C에 1, 2C에 1, 0이 되는 경우는 6C2에 2C에 0, 2C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한테 그냥 과제로 얘를 일반화 시켜봐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 X가 K라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 세 개를 합쳐서 6C2에 2C에 K에 2C에 2-K 하면 왠지 맞아떨어지는 것 같잖아. 그렇죠? 얘가 뭐다? P 라지 X가 K일 때 확률 변수가 K면 일반화 시켰죠. 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는 일반형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일반형 모르면 그 낱개로 계산하면 돼요. 일반형을 찾아야 될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성질. 확률의 성질하고 같겠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 있고요. 모든 경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확률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성적은 실제로 확률 개념은 아니지만 이 빵점 나올 그 성적이 있고 10점, 20점, 30점, 100점 이렇게 성적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맞죠? 2, 3분포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성적이 2점, 2점, 2점만 나온다. 10점, 20, 30, 40, 50만 나오기 때문에 55 이런 게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해서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요 중간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얘랑 얘만 더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개수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7개를 적었으니까 주머니 속에 사과가 6개가 있고 배가 4개가 있다 치겠습니다. 이 중에서 6개를 골랐을 때 사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에서 x는 뭐가 가능할까요? 하면 0, 1, 2, 3, 4, 5, 6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각각에 대해서 확률 계산이 또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질문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2에서 5, x가 2에서부터 5 사이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개수니까 사과를 2개에서 5개 사이를 고를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2.5개라는 개념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산분포에서는 뭐를 구하자? 2개일 때 확률, 3개일 때 확률, 4개일 때 확률, 5개일 때 확률을 구해서 얘 4개만 더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왜? 이산분포이기 때문에. 연속분포는 당연히 아니겠죠. 중간계 존재할 테니까. 얘는 x의 중간값이 없다. 그냥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31페이지. 성질 중에서 우리 그 미적에서 사인 코사인 문제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얘는 무조건 따라오죠. 확률 분포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성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힌트입니다. 자, x자리에 1, 2, 3, 4, 5를 대입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x에다 1 대입해 보게 되면 여기 적을게요. p에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은 k분의 1이고 확률 변수 x가 2가 될 때 확률은 k분의 2가 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5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5가지 다 적어봤더니 확률 변수 x가 5가 되는 것은 k분의 5가 되고 그래서 얘를 다 더하니까 k분의 1, 2, 3, 4, 5에서 15가 되어서 얘가 확률의 총합이다. 얘는 1이 되니까 k는 15가 돼야 되겠네 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해되겠죠? 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확률 다 더하면 돼요. 얘랑 다 더했더니 8a가 되어서 a가 8분의 1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되고 얘는 확률이 8분의 3이 되고 8분의 3이 되고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8분의 1이니까 2a는 8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뭔가 이상하다. 4분의 1. 자, 그러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인데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4분의 1이 0, 1,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4분의 1은 없으니까 답은 얘랑 얘가 되는 확률을 더하세요 라고 해서 요거 세 개를 더해서 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해는 할 수 있겠죠. 4분의 1이 없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 연습 167K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전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내용은 얘보다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확률만 더 해보겠습니다. 1이 되도록 x에 대입할 수 있는 건 0하고 1은 요식을 대입하세요. 0 대입하면 k, 1 대입하면 k 빼기 3분의 1, 2를 대입하면 6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k, 3을 대입하면 2분의 1k, 4를 대입하면 3분의 2k. 요거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다? 1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죠. 더 해볼까요? 요거 하면 1, 3, 2분의 7, 넘기면 3분의 4, k는 3분의 4 곱하기 7분의 2가 되어서 안 나오겠다. 2보다 작은 거는 2가 될 때랑 1이 될 때랑 0이 될 때니까 얘랑 얘 이 세 개 더하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확률 3개를 더하게 되면 2k 3분의 7k 3분의 7k 마이너스의 3분의 1이고요. k 대입하면 9분의 8에서 9분의 3을 빼면 답이 맞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 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필수예제 3번. 흰공 4개, 검은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공 개수라고 했습니다. 3개를 꺼내고 넉넉하게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은 0, 1, 2, 3일 테고요. 확률 질량함수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텐데 헷갈리면 한 개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한 개 나올 때는 어떨까? x가 1이 될 때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1개 남았대요. 4시 1이 되고 3시에 2가 되면 1일 때의 확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화 시켜서 뭐 x개다 라고 표현하면, 여기에서는 봅시다. 스몰 x를 썼네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p에 라지 x가 스몰 x가 되면 요 1이 되는 자리에 좀 맞춰주면 4시에 x가 되고, 얘는 왜 2가 될까 생각하면 얘는 3-의 x이기 때문에 2가 된 거일 테고, 그 다음에 7시에 3이 되고, 이런 대로 표현을 하면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이거는 제일 귀찮은 거죠. 다 구하세요잖아. 확률 이 4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표로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고, 얘는 풀이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다 구했더니 확률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질문이 3번에서 이 이상일 때니까 요 이상이 요 2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랑 2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이산분포가 계산이 지저분하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표를 찾아야 되면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전. 계산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대값과 표준편차 보겠습니다. 기대값은 평균하고 같은 말인데, 성적에서 평균과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기대값, 확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주사위를 아직 안 굴렸다라는 이야기죠.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은 미래형이에요. 벌써 나온 거 가지고 확률 계산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성적은 나왔죠. 성적은 벌써 전산 처리가 다 되어서 평균이 65점이고 뭐가 어떻고, 그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지금 용어를 과거형과 미래형을 좀 섞어서 해볼게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예상치로, 이건 뭐 계산할 수 없는 건 감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의 평균이 65점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게 대한 거를 예상하는 평균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냥 기대한다, 기대치, 기대값, expectation. 그래서 기대값은 미래에 대한 평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은 진짜 과거형,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평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기대하는 값 이 정도겠지. 그러면 다시 주사위를 6번 굴렸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는 여러분이 예상치로는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또는 한 번 굴렸을 때 주사위 1이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얘를 그냥 뭐 평균이나 용어랑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대하는 값이 한 6분의 1 정도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이라서 기대값이다 라는 이름을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균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미래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사과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면 사과가 나오는 개수 0, 1, 2, 3 거의 각각에 따른 확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대값 또는 평균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평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적을 요 표만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학교 뭐 수학 성적이 30점, 40점, 50점, 60점인데 성적, 그 다음에 학생 수 10명에 맞춰 볼까요? 1명, 4명, 3명, 2명 총합은 10입니다. 맞죠? 얘를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 학생 수 10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적어 볼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가? 평균 얼마예요? 하니까 30 곱하기 1 더하기 40 곱하기 4 더하기 50 곱하기 3 더하기 60 곱하기 2를 전체를 나누기
10을 하세요. 얘가 평균이잖아. 자리 없어서 밑에 적을게요. 10을 분수를 쪼개 보겠습니다. 30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40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5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60 곱하기 10분의 2랑 이 식이랑 같죠? 그냥 분수만 분리한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성적이 이만 나왔으면 여러분의 반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런데 성적이 30점이 되는 게 한 명일 것 같아. 예상치가. 확률적으로. 40점이 4명일 것 같고요. 50점이 3명일 것 같고요. 60점이 2명일 것 같아 하면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확률이죠.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2명. 확률인 거잖아. 맞죠? 확률 변수 x랑 성적이랑 확률이랑 곱하면 결국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되더라라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성적에서 여기는 뭐니까? 과거형이니까 바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전체 10분의라는 개념이 하나씩 쪼개봤더니 얘는 확률이 되니까 왠지 미래형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랑 그 해당되는 확률 변수 x랑 해당되는 확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 평균이라고 부르겠다. 뭔가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열적인 느낌도 좀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시그마 1부터 n까지 xi, pi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은 변수랑 평균은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기대값이다. 평균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갔는데 야바이꾼이 있습니다. 굴려가지고 해운 거 나와가지고 1등 걸리면 5만원 준다. 2등 걸리면 만원 준다. 3등 걸리면 2천원 준다. 깡은 아무것도 안 준다. 근데 이거 한번 하는데 한 100원 하면 여러분 막 덤비 들겠죠. 5만원 걸릴 때까지. 근데 한 번 하는데 만원이다 하면 여러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기 싫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한 번 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7,000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줬죠. 그러면 7,000원을 내고 하면 여러분은 본전이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만원 하면 여러분 손해고 5,000원이면 야바이꾼이 돈을 잃는 개념이죠. 반복적으로 계속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일까? 여러분이 20장 중에서 진짜로 그 금액을 내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시행하는데 1,000원이라 그러면 1,000원을 2만원 내고 20장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 중에는 반드시 2장이 1등이 있을 테니까. 맞죠? 그럼 2만원 내고 5만원 받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재수죠. 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했을 때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0장분의 2장인 20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만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0장분의 3장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0분의 5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얼마를 받을까요? 한 번 시행해서 그러면 아까 개념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냐 그러면 5만원 받을 확률 20분의 2 곱하고 만원 20분의 3 곱하고 2,000원에 20분의 5 곱해서 얘를 더한 거를 뭐라 부르겠다? 평균이라고 부르거나 기대값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거 계산한 게 얘입니다. 7,000원. 여러분이 한 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7,000원이에요. 그래서 7,000원 내고 하면 됩니다. 뭐 이거랑 상관없지만 여러분 로또 복권 대충은 알죠? 사는 사람 있나? 여러분 참 불법 아닌가? 미성년자. 이거 다 살 텐데 안 사나? 난 매주 사는데. 1등을 지금 분위기에서요. 그거는 많이 사면 당첨금 올라가죠. 요즘 세상이 불경기라서 그런가 당첨 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1등 해도 여러분한테는 큰 돈, 나도 본 적도 없는 돈이지만 1등 한 100억 조금 넘게 120, 30억 될 때까지 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한 180,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경기는 복권 사업이 잘 돼. 한탕주의. 내처럼. 어? 아, 그거 세금 떼기 전에 400 얼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당첨돼도 학원 갈 거니까.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대신에 옮기겠죠. 뭐 날팔이 없는 대로. 엘리베이터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복권 로또 복권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경우를 한 장씩 다 사면 얼마 들까? 800억 정도 들어요. 모든 경우를. 그럼 1등은 무조건 내 거지. 맞죠? 근데 뭐 1등 걸렸을 때 150억이라 그러면 나는 650억 손해죠. 매주. 바보죠. 근데 그걸 내 혼자 다 먹냐면 그건 아니잖아. 1등 10명이면 그 나머지 9명하고 난 나눠 먹어야지. 난 800억 쓰고 한 15억 받아가는 거니까 한 방에 망하죠. 복권 사업이 그런 거죠. 근데 기대치로 보면 1등이 혼자 독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800억치를 사면 800억의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본전인 건데 뭐 복권 종이도 인쇄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많죠. 하고 저 2등 3등도 나눠줘야 되고 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산 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행성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을 요즘 분위기에서 1등 독식하게 되면 총 그 한 장씩 팔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4분의 1 좀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복권 운영하는 사람이 다 먹겠죠. 그러니까 복권 1등 당첨자가 승자가 아니라 복권 파는 사람이 승자죠. 복권 사업하는 사람은 매주 몇백억은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살 생각하지 말고 사업할 생각을 하세요. 새로운 복권을 한번 만들어. 수제비 복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게 아니죠. 이제 여기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평균에 대한 걸 배웠죠. 분산하고 표준 편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산, 중학교 때 용어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분산해서 객관식 1, 2, 3, 4, 5 중에 꼭 한 번쯤은 나왔던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뭔가요? 변수랑 평균의 차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안 와닿죠? 성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성적으로 사람 수 10점, 20점, 3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1명, 2명, 3명이 있어요. 1명이 합시다.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은 요거 10, 요거 하면 40 더하기 30을 총 학생 수 4로 나누게 되면 20이 되어서 평균이죠.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봅시다. 중학교식 분산은 어떻게 구했나요? 10에서 변수에서 평균 빼서 마이너스 10 제곱 20에서 20 하니까 0 제곱 얘는 2명 있고요. 30에서 10 빼니까 10 제곱 얘는 1명 있고요. 얘를 4명으로 나누면 얘가 분산. 이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이게 분산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나온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그러면 편차라고 불렀습니다. 편차는 뭐냐 그러면 여기 식에 나와 있는 x-m 얘가 편차입니다. 변량 빼기 평균. 편차의 합은 뭘까요? 모든 편차의 합은 0입니다. 편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차는 뭐냐면 마이너스 10이랑 0이랑 0이랑 10이 편차인데 편차는 그냥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 편차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x-m이 편차죠. 편차의 시그마는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m인데 시그마 x는 모든 성적들의 합이죠. 여러분 반 학교 성적 생각해봐. 전 학급의 모든 성적의 합이랑 평균이 여러분 학생 수 30명만큼 있다는 같은 개념이잖아. 평균이 30명 있어요랑 30명 성적의 합이랑 같잖아. 전이 안 되는 거. 되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편차는 다 더해봐야 도움이 안 돼. 아,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부분도 플러스로 훨씬 더 크게 확대돼서 보일 테니까. 자, 여기까지 말한 게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다? 평균하고 같은 말이라 했죠. 중학교식 표현, 분산은 뭡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입니다. 한글적 표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확률 분포에서 분산은 어떤 정의를 가지겠다?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평균만 기대값으로 바꿔 적는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 왜 제곱하나요? 그냥 편차 더하면 0이니까. 그래서 평균이 여기 있는데 성적이 요래 모여 있는 반이 있고요. 평균이 여기 있는데 성적이 이렇게 돼 있는 반이 있다 그러면 얘는 편차가 작죠. 편차를 이래 여기랑 여기 더하면 0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곱하게 되면 얘는 제곱하면 엄청 더 커지잖아. 제곱하면 얘는 뭉게 커지고요. 여기는 조금 커지겠죠. 그래서 분산을 얘를 가지고 기대값 구해봤더니 각각 확률을 구해봤더니 얘는 분산이 작으니까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거고 얘는 뭉게 커지니까 어떻게 분산이 크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거고. 자,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산은 V로, 기호로 표현을 하자.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현하는데요. 얘는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랑 같은 용어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V가 없었고 얘만 있었어요. 근데 분산이 많이 나오니까 용어를 새로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의 루트 씌우기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얘는 표준 편차. 이 시그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그마랑 같은 그리스 문자인데 얘는 대문자고요. 얘는 소문자고. 델타는 얘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델타는 어디 가면 보게 될까? 아니지.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 보면. 알파, 브라보, 찰리, 수신호 할 때 델타 자주 나오죠. 아, 델타는 또, 여기도 델타 X분의 델타 Y 있죠. 여기도 볼 테고. 미분은 다 봤으니까. 군대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알파, 브라보, 찰리. 조만간에 보겠네요. 2학년이니까. 한 2년 반. 그때 말이 이거였구나. 혼자 시그마 이러지 마시고. 자, 분산 보겠습니다. 분산의 기호적인 정의가 뭐다? 얘가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기대값, 이게 분산이다. 중3 때 재평평제 이거 했죠? 본 사람 손. 저 안 봤네. 현재는 안 봤네. 중3 때 분명히 이거 하면 편해요. 지금 설명하긴 할 겁니다.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때 이거 가지고 계산 많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 하면 요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정의가 분산의 제곱근이고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분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산은 제곱에 대한 이런저런 계산이기 때문에 분산은 0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제곱은 씌워도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이 0이라는 말은 뭘까? 모든 값이 평균하고 같다라는 소리예요. 반평균 30인데 학생 수가 5인데 5명 다 30이면 분산 0이에요. 흩어짐이 없죠. 그런 의미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증명하고 요거 적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자다가도 툭 치고 분산 뭐야 그러면 재평평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배운 뒤로는
요 용어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방금 배웠던 개념 중에서 평균이 뭐였냐 그러니까 다 더하세요. 뭐를?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더해서 그러니까 곱해서 다 더하세요. 얘가 평균이었죠. 맞습니까? 여기서 x는 요 x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값들에 대한 고죠. 라지 x가 확률 변수 사과의 개수라고 그러면 여기 x 값은 뭐가 됩니까? 진짜로 사과의 개수가 되는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이런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얘가 평균입니다. 자, 평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성적이면, 얘가 성적, 확률 변수 x가 성적이면 그 각각의 진짜 성적에 대한 첫 번째 성적, 두 번째 성적, 세 번째 성적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에 뭐 해볼까? 이의 역삼각형에 대해서 평균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호적 정의로 역삼각형이 i의 pi 이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평균의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일에서 적어볼게요. 역삼각형 첫 번째 역삼각형과 그에 따른 확률 더하기 두 번째 역삼각형과 그에 따른 확률 더하기 세 번째 역삼각형과 그에 따른 확률 이렇게 하는 게 평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내가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름의 평균은 뭐가 되느냐면 시그마 구름 i pi가 되고요. 나일에서 적어보면 첫 번째 구름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확률 더하기 두 번째 구름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확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평균입니다. 이해되겠죠? 구름의 평균은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건데요. x가 아니라 x제곱은 어떻게 평균을 표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시그마 뒤에 뭐 적어줄까? x제곱의 순서일 수도 있고요. xi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겠죠. x제곱의 i번째 xi의 제곱 곱하기 뭐 하자? 확률. 얘를 나일에서 적어보면 첫 번째 별량의 제곱 그에 따른 확률 여기 1 적어야 되죠. 두 번째 별량의 제곱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세 번째 별량의 제곱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이거 해주면 얘가 제곱의 평균이라는 소리입니다. 용어적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게요. 분산 정의가 뭐였냐 그러면 분산은 한글로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기대값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시그마의 평균 또는 기대값, 평균의 정의가 뭐다? 시그마의 편차 제곱 곱하기 pi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얘를 나일에서 한번 적어 볼게요. 나일이 아니라 시그마의 편차는 여긴 요 기호 그대로 쓰겠습니다. x-m을 제곱한 게 편차의 제곱이고요. 그에 따라서 확률. 자, 시그마 수열, 이제 수열입니다. 확률 잠시 머릿속에 집으시고, 이거 전개해서 수열 시그마는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하고 요거 하나씩 분배 법칙으로 x 제곱 곱하기 pi 빼기 2xm의 pi 더하기 m 제곱의 pi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상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시그마의 x 제곱의 xi의 pi 빼기 시그마 밖으로 변수 i가 없는 거는 보낼 수 있는데요. x에 여기 i 안 적었으니까 i 적어주고요. 2m은 상수죠.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2m 밖으로 보내고 시그마의 xi의 pi m제곱 상수죠. 더하기 m제곱의 시그마의 pi. 자, 여기까지 하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표현하려고 여기서 연습시켰는데 xi 제곱의 확률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다? 얘가 되겠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2의 x의 제곱. 한글로 뭐라 부를까?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뭐의 제곱? 사과면은 사과 개수의 제곱의 평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건 뭡니까?
한글로 두 글자인데. 평균이죠. 여기서 m도 평균이잖아.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의 2m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뭡니까? 확률 다 더하면 뭔가요? 1이죠. 그럼 얘는 있으나 마나잖아. 그럼 뒤에 더하기 m 제곱. 그럼 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적으니까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 m 제곱. m이 뭐다? 기대값 2x였죠. 2x의 제곱. 한글로 표현하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자? 평균의 제곱을 빼면 뭐가 나오겠다? 분산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분산은 뭐다? 제평평제. 제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분산은 제평평제. 분산은 제평평제. 이해되겠죠? 90% 정도는 제평평제를 쓸 거고요. 10% 정도는 분산의 원래적인 정의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분산의 원래 정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제평평제 마킹이 갖고 분산 정의를 몰라 뭐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제평평제를 씁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중3 때도 이걸 쓰기 썼고요. 이상확률 변수 뭐 평균 분산 표준 면적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공부는 합시다. 자, 이거는 한 반에 3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10점, 20점, 30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률이지만 한 명 있어요. 3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쌤이 야 너희들 성적이 너무 바닥이야. 그래서 2배로 해줄게. 2x 해줬어요. 확률은 똑같고 확률은 밑에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합시다. 2배 해주면 얘는 20이고 40이고 60이고 수치적으로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개념으로만 할게요. 성적 2배 해주면 반평균이 어떻게 될까? 이거 반평균 현재 20이잖아. 맞죠? 2배 해주면 40 되죠. 반평균도 2배 되지 않을까? 왜 성적이 다 2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1반에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2반에서 야 2배는 너무 큰 것 같아. 10점씩 더 해줄게 라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얘는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어서 평균이 10점 올라갔겠죠. 평균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2배를 해주면 평균도 2배가 되고 10점 더 해주니까 평균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평균 모든 별량을 AX, A배 해주고 B배를 더해주게 되면 원래 평균인 EX에 대해서도 A배가 되고 B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명 자체는 밑에 간단한 게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산은 뭐냐 그러면 뭔가 제곱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한테 예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분산 시감 적어볼게요. 평균이 20이죠. 얘는 10 마이너스에 20의 제곱 더하기 원론적인 확률 곱하겠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20 마이너스 20의 제곱 곱하기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2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얘가 원래 분산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분산 정의를 이용한 분산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10점을 더해준 2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평균이 30이죠. 그래서 2반에 10점을 더해준 V에 X 더하기 10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점에서부터 20 빼기 30 제곱 곱하기 3분의 1 30 빼기 30 제곱 곱하기 3분의 1 40 빼기 30 제곱 곱하기 3분의 1하니까 얘랑 같죠? 더해준다라는 의미는 내 성적도 올랐지만 평균도 오르는 바람에 편차는 안 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한 거는 변화가 없네요. 왜 그럴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성적이 이런 분포를 띠고 있고 여기가 평균이었어요.
얘를 다 더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 평균에서 새로운 평균으로 옮겨갔는데 다 같기 때문에 평균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라는 게 똑같죠. 그래서 분산은 변하지 않아요. 덧셈은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더하기 b가 영향을 전혀 안 줘요. 두 배를 하게 되니까 이 일반에 대한 거를 분산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반 두 배를 하니까 분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0에서부터 20 빼기 4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얘는 40 빼기 4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60 빼기 4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얘가 20의 차이의 제곱이고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알맹이가 두 배가 되었죠. 알맹이 두 배인데 제곱이니까 두 배를 한 거에 대한 제곱이어서 얘는 두 배 한 거에 대한 제곱만큼 분산은 더 확대돼서 표현이 됩니다. 성적을 두 배 했더니 분산은 4배가 되는 거고 성적을 3배 하면 분산은 9배가 되는 거고 덧셈은 효과가 없는데요. 성적을 A배 해주는 거는 분산에 어떤 효과를 준다? A 제곱만큼 효과를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벌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하겠어. 그래서 뭐 성적이 그럼 이상하죠. 하여튼 마이너스 1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건 양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표준 편차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루트 씌우면서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호적 표현에서는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 A 하면 안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상황적으로 표현했을 때 평균은 전부 다 효과를 가집니다. A배 곱하면 A배 되고요. B만큼 더해주면 평균도 올라갑니다. 분산은 더해주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A배를 해준 성적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하면 A 제곱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표준 편차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근을 구해서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B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3 때에 대한 표현이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익히기. 자, 계산이 지저분해요가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분포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정의가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A가 있네. 합이 1인 거 가지고 A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책에 있으니까 얘가 5분의 1이다. 평균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쭉 더해서 1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다? 제평, 평제. 평균은 방금 여기서 1이라고 구해놨습니다.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x 위에다가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얘를 제곱합시다. 1, 0, 1, 4, 16. 제곱의 평균은 얘랑 곱하면 되죠. 요거랑 곱하니까 5분의 1. 얘랑 곱하니까 0. 얘랑 곱하니까 5분의 1. 얘랑 곱하니까 10분의 4. 5분의 2. 얘랑 곱하니까 5분의 16. 얘를 다 더한 게 뭐가 되겠다?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제곱의 평균 다 더하면 어디 있을 텐데 4인가요? 4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분산은 3이에요 라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3이에요. 계산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표가 보이면 계산 좀 길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딱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 나오겠어. 학교 시험 나오면 시간도 걸릴 거니까 미리 감안하시고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2개의 공을 꺼내면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 흰 공이 가능한 거는 x가 0이거나 x가 1이거나 x가 2가 되는 경우겠죠.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하나씩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0, 6개 중에 2개를 꺼낸 데 있습니다. 6시 2에 흰 공 개수가 0이니까 검은 거에서만 2개를 꺼내고요. 한 개가
꺼낸다 했으니까 6시 2에 2시 1에 4시 1이 되고요. 얘는 6시 2에 2시 2가 되겠죠. 다 계산을 하게 되면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얘랑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평균이 되고 3분의 2가 나오고요. 제곱의 평균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여기에 틈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표 위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제곱 적은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0, 요거 제곱하면 1, 요거 제곱하면 4,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15분의 8, 얘랑 곱하면 15분의 4, 다 더하니까 15분의 12, 3으로 나누면 5분의 4가 뭐가 되겠다?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제곱의 평균 5분의 4 빼기 평균의 제곱 9분의 4 이렇게 하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되겠죠. 표준 배자는 루트를 씌우시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 상금 받을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나열해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면이 두 개를 나오면 나는 200원을 받을 텐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하면 동전에서 앞면이 두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뒷면 앞면이나 확률은 요거 앞면 뒷면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니까 요 둘은 합치면 따로 적을게요.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뒷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금액으로 120원 120원이니까 합쳐서 120원이 될 확률은 2분의 1 맞죠? 그러면 기대값 평균이니까 얘랑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이런 게임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한 번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은 120원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되겠죠?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ex는 0이고요. 분산은 1이고 평균이 5가 되려 그러면 2에 ax 더하기 b는 a에 ex에 더하기 b고 ex가 0이니까 얘는 b고 평균이 5라 했으니까 얘가 5가 되어서 b는 5임을 알게 되고요. 분산의 ax 더하기 b는 얘는 의미가 없다 그랬고 a제곱의 옛날 분산 이렇게 되는데 옛날 분산 1이어서 얘는 a제곱이고 분산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a 양수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a는 10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a, b를 결정할 수가 있고 자 얘는 뭐 풀이를 좀 참조를 할게요. 얘랑 더했을 때 1이 되는 a를 결정하자 해서 a를 결정. a가 5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평균하고 분산 표준 변자 물어봤으니까 평균 분산 다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 곱해서 평균 구하고 x 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1, 0, 1, 4 한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2분의 1이 되고 제곱의 평균은 구해봤더니 2분의 3이다. 이거 가지고 재평병제하게 되면 분산 구할 수 있겠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4분의 5를 구했다. 그러면 y는요. 평균 식만 적어볼게요. 이 y는 2에 4x-의 5는 4의 2x의 마이너스의 5가 되어서 평균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산 y는 어떻게 되겠다? 분산의 4x-5고 얘는 의미가 없고요. 16의 옛날 분산 이렇게 되죠. 옛날 분산 4분의 9 해놨으니까 얘는 16 곱하기 4분의 5 하면 되고
표준 변자는 루트 씌우니까 또는 2분의 5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쉽죠? 자,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올 수 있는 게 0, 1, 2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확률 있는 거 바로 쓰겠습니다.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도 실전에서는 표를 이용해서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여러분은 딱 이런 느낌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따로 계산하고요.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분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거면 아예 여기에다 x제곱까지 표를 같이 만드시고 제곱에서 0, 1, 4 한 다음에 요래에서 평균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평을 구하고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1, 제평을 구해서 3분의 4 요 두 개 가지고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제평, 평제를 통해서 3분의 1 얘는 x에 대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 평균은 3의 2x에 더하기 2 하면 되고 얘는 제곱하게 되니까 9 옛날 분산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평균이 1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 5가 될 테고 그럼 분산이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1 대입하면 새로운 분산은 3이 되고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연습 문제하고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항분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